1차 합격하고 이제 2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과연 동차가 가능할까요? 우리 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능은 없죠. 그렇죠. 4개월이라고 하는 거를 반반 나누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2차 시험은 사례형이거나 아니면 요약 단문 형식의 글을 쓰는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반기 2개월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 강의여도 상관없고 핵심 강의여도 상관없는데 문제를 쓸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실력을 키우는 기간으로 2달을 잡아야 되고요. 나머지 2개월 동안은 철저하게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데요. 그때는 답안 작성을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해커스 선생님들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병행하면서 인강으로만 합격이 가능할까요?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퇴근 후에 공부 시간이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퇴근을 하시고 평균 한 2시간, 많게는 3시간 정도는 저녁에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되고요. 토요일도 오전에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좀 이론 강의, 주말을 이용해서 주중에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충실하게 복습을 좀 해주시고 일요일 하루 정도는 문제풀이를 좀 병행해 주신다면 남은 기간 그래도 소기에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부족한데 핵심과 문제풀이 과정을 다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둘 중 하나 골라 듣고 진도 강의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진짜 미안한데요. 잠을 1시간을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질문하신 핵심과 문제풀이는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하나는 모멘텀을 만드는 거고 하나 문제풀이 능력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거는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물론 기본 이론이나 핵심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4개월 만에 두 가지가 다 듣는 게 힘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선택의 어떤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핵심과 문제풀이는 워낙 결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모두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핵심 이론을 먼저 정리하고 문제풀이로 간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한 번에 집중해서 들으실 것. 그래서 시간 세이브를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답안 작성 방법을 배우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1차를 합격해버렸어요. 2차 준비 시간이 지금 아주 많이 부족한데요. 단기 합격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있을까요? 기본 강의 없이 단문집만으로 바로 강의 수강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바로 단문집 해도 되죠. 그 단문집을 강의를 한 2-3번 빨리 들으시고 나서 첨삭 강의 2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을 선별해서 더 많이 반복하시고 이렇게 되면 올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시는 걱정입니다. 악필이라면 첨삭 불리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필이면 불리합니다. 다만 내용을 충실하게 보고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읽어서 첨삭을 드립니다. 무조건 피드백 드리고 좀 더 정제된 표현이 뭔지까지 다 답변을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제가 조금 더 보충 한번 할까요? 아유, 그럼요. 워낙 많은 글들에 대한 첨삭을 좀 진행해 왔는데, 이제 시대가 현대로 올수록 악필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예외적인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악필의 기준 자체를 뭐로 봐야 되냐면 읽을 수 있는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글을 쓸 때 본인도 자기가 쓴 걸 읽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분명히 교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악필은 불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거든요. 자신감을 갖고 시간 안에 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자신감이 생기면 조금 더 도박도박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만 해주실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작성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채점하시는 채점 위원께서 직접 들었는데 눈이 빠져라 본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찾을 수 없다면 앞뒤 문맥을 봐서라도 그게 무슨 말인지 찾아내신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진짜 글씨 정말 못 쓰거든요. 그래도 다 합격을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차 과목도 암기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암기가 필요하죠. 행정사 신문법에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면, 행정사법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초식을 만들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쓰는지에 따라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채점자들은 모두 다 도사들이에요.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는 이 수험생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딱 글을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승부의 관건이기 때문에 이해한 것 자체를 보여주는 거, 이런 거에 조금 국한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몇 개 특정한 과목들에 있어서는 암기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바로 점수로 현출되기도 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과목이
사무관리론입니다. 암기가 좀 강하신 분들은 가장 유리한 과목이 사무관리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너무 암기를 해야지라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해를 해야지. 물론 제가 정리를 해서 핵심만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직접 기록을 하시고 요약집을 좀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간다. 그게 의식적인 암기인데요. 평상시에는 좀 무의식적으로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작업, 그리고 그거를 당일에 바로 덮지 마시고 한번 떠올려보는 연습, 그게 당일 복습이고요. 그리고 직장인이시라는 경우에는 주말에 좀 몰아서 5일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반복하는 연습, 그걸 좀 주기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당일 복습 반드시 하셔야 되고 주말에 몰아서 주말 복습까지 좀 해주시는 게 공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구체적인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네요. 행정절차법, 행정사 실무, 구체적인 사례풀이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답안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문제를 먼저 알고 있으면 됩니다. 행정 절차론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사례들 위주로 출제가 돼요. 판례가 많지도 않아요. 어떻게 답안을 잘 쓸 수 있냐, 그게 아니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사례 문제로 접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 볼 수 있어요. 행정절차법은 대표적인 판례가 사례로 옷을 바꿔 입고 나와요. 그 대표적인 판례라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 하시면 돼요. 저도 비슷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 사례형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사례를 매번 낯설게 계속해서 접근하다 보면 맨날 100점 100패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항상 사례형 문제는 그 사례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론적인 것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자, 행정법은 답안을 작성한 어떤 틀이 분명히 딱 정해져 있죠. 너무나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법은 그 틀만 딱 가져가면은 절대 점수가 안 떨어지는 상대적인 우위에 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법은요, 그 틀이라는 걸 억지로 만들어도 양이 좀 많아요. 하지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 49개 지금 단문으로 만들어서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어떠한 판례가 나오더라도, 어찌됐건 답안지에 뭐든지 쓰게 만들어 드립니다. 벌써부터 자신감이 돋지 않나요? 다 그게 점수예요, 여러분.